국내 이슈, 오늘 국내 이슈 어제도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자, 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눈이 퀭한데 지금 뭐 컨디션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제 네. 자, 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판결이었거든요.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다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요지부터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재판의 핵심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정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가 있었는가 하나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 그러니까 외부감사법 위반이 있었느냐, 이게 또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이 회장은 이득을 받는지,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 있었는지가 세 번째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세 논점에 대해서 모두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우선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존재해서 경영권 승계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고요. 제일모직과 합병할 때 삼성물산 가치 일부러 낮게 잡은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합병 비율과 시점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서는 업계 회계 특성상 이 특성에 따른 회계이기 때문에 분식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19개 혐의점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고 삼성으로서는 뭐 최상의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를 잠깐 보니까 삼성전자는 좀 약세를 보이고 물산은 좀 오르더라고요.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떨어졌고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될까요? 주가 측면에서 일단 짚기 전에 이번 판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의 예상보다도 후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후한 판결이 가져다 줄 파급을 조금 봐야 될 텐데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외신도 좀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블룸버그 AFP 통신 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이 삼성의 장기 투자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AI나 바이오, 전장 이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한 발 정도 물러선 모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오너 간의 결정이 중요한 대형 M&A 하만 인수 2017년 하만 인수 이후에는 별다른 건 없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삼성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던 이제 2021년 8월에 이제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전례가 있었으니까 지금 삼성이 현금성 자산만 75조 원 갖고 있으니 추가 투자 예견해 볼 수가 있다는 관측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이 한국 법제도에 대한 이 외국인 투자자들 신뢰와 이 한국의 자본시장 건전성을 낮출 수 있다, 이런 판결이다라는 분석도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CNN이 뜻밖의 판결이라면서 이런 분석을 했고요. 뉴욕타임즈도 유사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사분 리스크들 다 훌훌 털고 이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주가가 조금 쭉쭉 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판결도 다른 재판도 조금 있죠. 네, 삼성물산 봐야죠. 삼성물산이 지금 서울지방법원에 3건의 재판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주주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가치를 당시에 의도적으로 합병 당시에 낮췄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한테 손해본 것 아니냐, 배상하시오, 이런 소송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주주 이익이 합병 과정에서 도외시된 바가 없고 합병을 통해서 물산 주주한테도 이익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이 주주 원고한테는 좀 불리한 상황이 진척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논리로 지금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요, 정부 상대로 이제 ISD 투자자 국가가 소송 제기했는데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도 우리나라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삼성 얘기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쌍용 C&E라는 시멘트 회사 얘기입니다. 요거 주가가 이상 급등을 어제 했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뭐죠? 어제는 이상급등이라고 말하면 약간 그 주주가 아니라 이 회사에 미안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8% 올랐습니다. 8% 올랐는데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거의 뭐 7,000원에 붙어서 움직이더라고요. 스카이 로켓팅 했죠. 예, 이 얘기는 이
갑자기 오른 것보다 그 이틀 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오늘 얘기 말씀드리면 이 시멘트 회사죠. 예전에 쌍용양해였습니다. 쌍용 C&E가 이 최대 주주가 한행컴퍼니입니다. 그래서 5일부터 쌍용 C&E에 대한 공개 매수에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 한행컴퍼니가 설립한 한행코 시멘트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 쌍용 C&E의 지분을 78% 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개인 회사에 가까웠었는데 이번에 남아있는 C&E 지분 전량을 앞으로 한 달 동안 7천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규모가 7천억 원 이상이고요. 공개 매수 이후엔 쌍용 C&E 자진 상패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6,940원으로 어제 마감을 했고 어제 개장하자마자 거의 6,940원에 유지가 됐던 거는 7,000원의 공개 매수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행컴퍼니는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쌍용 C&E를 매각해서 엑시트를 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거 실패해서 2012년부터 지금 강제 장기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자진 상패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자진 상패를 하게 되면 이 단기 주주 재고 전략 같은 것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주가 관리 이런 거 탈 유인이 없어서 회사 주인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관리하기 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상패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쌍용 C&E 얘기할 초반에 우리 신 기자가 선행 매매 가능성 이거를 제기를 했단 말이죠. 의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의심한다기보다는 그동안의 패턴상 좀 이상하다는 거죠. 쌍용 C&E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 매수를 밝히기 직전 거래인 이틀간 보니까 2월 1일에 261만 주 거래됐고요. 2월 2일에 173만 주 거래됐습니다. 1월에 평균 거래량 30만 주 겨우 넘었던 그런 기업인데 이 갑자기 왜 이렇게 공개 매수 직전에 올라가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복이 됐냐? 쌍용 C&E뿐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도 그렇고요. 가까이는 최근에 경영권 논란이 있었던 한국행컴퍼니,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지주회사. 예. 그 당시에는 오너가가 이거 공개 매수 직전에 주가 올라간 거 이상하다. 금감원 조사해달라. 선행매매 의혹 조사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랑 패턴이 또 유사해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공개 매수 직전에 선행 매매가 만약에 있었다면 가능하냐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봤더니 사모펀드가요 공개 매수 추진할 때는 이제 주간 증권사라든가 로펌 법무법인이랑 같이 공고 한 주에서 한 2주 전부터 이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금융당국의 신고를 공개 매수 3일 전에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면 이때에 뭔가 새어나간 것 아니냐라는 그동안의 패턴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거 밝혀줘야 되고 적어도 이런 패턴들이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사실은 이제 알게 모르게 불공정 거래, 내부자 거래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죠. 금감원 꼭 조사를 이제 일단은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거래소도 그렇고. 시멘트는 쌍용 C&E는 굉장히 큰 시멘트 회사입니다. 뭐 맞습니다. 한일 시멘트도 있고 이제 아세아 시멘트도 있고 뭐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뭐 헷갈렸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다음 이슈는 SK 이노베이션 네. 정유회사죠. 이슈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요즘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하거나 뭐 배당을 높이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긴 한데 SK 이노베이션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맞습니다. 이 5일 이사회 열리고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전체 한 8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건데요. 이 배당 위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쳤던 SK 이노베이션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게 이 창립 이후에 처음입니다. 출범 이후에 처음이고요. 2018년에 자사주 1조 원 정도 매입 이후에 5년 만에 소각을 하는 주주 친화 정책에 나서게 된 겁니다. 네, 자사주 소각하면은 당연히 이제 호재니까 뭐 주가는 어제 뭐 뛰었을 거고 왜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밝혔습니까? SK이노베이션 정유 회사이자 화학 회사죠. 그리고 SK온이라는 배터리 자회사 갖고 있어서 배터리 관련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정유 화학 그리고 배터리까지 여러 가지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하락해 왔는데 SK이노베이션 자체 실적 보면요. 2023년 연간 실적이
매출 77조 원 조금 넘겼습니다. 77조 3천억 원이고 이거 전년 대비 1% 감소한 거고요. 영업이익이 많이 빠졌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1.4%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등과 맞물려서 본격적인 주주 재고 정책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아주 잘했습니다. 어제 2.17% 주가 상승한 걸로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차트에서 확인이 됐고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증권업계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사주 소각하기 전에는 사실 주가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초 들어서 한 10곳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대체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유가가 계속해서 이 배럴당 WTI 기준으로 78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제 마진 차원에서 정유 부분이 부진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부분에서도 흑자 전환 지금 언제 할 것이냐가 관건이었었는데 SK이노베이션 올해 실적 나오기 전에요. 전망치에 거의 유사하게 맞춘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DB금융투자였는데 DB금융투자 보고서를 봤더니 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이 2분기부터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더라고요. 이 배터리 부문의 흑자 전환이 이때부터 되고 이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1분기는 좀 어려워도 2분기부터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실적 측면에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다는 얘기군요.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